동장군의 기세가 한풀 꺾여 바람 쐬러 어디 갈까 생각하던 중 농구경이 갑자기 하고 싶어서 하이원 리조트로 향합니다. 여기는 영종도 그리고 하늘도시 사북에 위치한 하이원 리조트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육지로 나가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영종역으로 가는 버스는 몇 대 없었지만 요즘은 인구도 늘고 버스도 늘어서 제법 신도시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바로 버스를 타면 30분 안에 역까지 도착할 수 있죠. 청량리역에서 사북으로 가는 무궁화호 기차가 12시 10분 차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차는 오후 5시라니 이것을 놓치면 곤란해집니다. 서둘러 청량리역으로 향합니다. 영종역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공항철도 청라역에서 문서역까지 역이 없었는데 하늘도시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중에 생긴 역입니다. 역 주변에는 신도시와는 다르게 오래전부터 원주민이 사는 동네고요.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이곳을 지날 때면 시골의 풍경을 느낄 수 있고 또 마을로 들어가다 보면 닭, 염소 등 가축들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하늘도시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지각할 염려가 있어서 주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4, 5만원 하는 월 정기권 주차권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버스를 타고 영종역에 도착하면 정류소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한 곳은 육지 청라 방향으로 가는 버스, 그리고 맞은편 다른 한 곳은 하늘도시나 인천공항행 버스 정류소입니다. 역 플랫폼으로 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2번 타고 3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대찰구를 지나서 공항 쪽이나 서울역 방면으로 가는 플랫폼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저도 이곳에 어느덧 1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요.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것을 실감합니다. 영종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육지로 나갈 때마다 갯벌과 열차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영종도와 육지 사이에는 영종대교 그리고 인천대교 두 다리뿐인데요. 바로 세 번째 다리 연육교 공사가 한창입니다. 예정에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데요. 내년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연육교를 건너서 육지로 갈 수가 있어서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공항철도 서울역 1호선 청량리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 네이버 지도에서 알려주는 9분 환승 시간을 단축하려고 100m 달리기로 1호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사북행 기차는 12시 10분, 지금은 12시 10분 안에 4개 역을 가고 또 표를 사서 기차를 타고 아슬아슬한 시간이네요. 열심히 왔는데요. 2분 상관으로 기차를 놓쳤습니다. 다음 기차는 5시간 후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다시 동서울 종합터미널로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사북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잠시 멍 때리다가 경의선 열차를 타고 왕십리역으로 가기 위해서 플랫폼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오는데도 굉장히 헤맸어요. 초행길이신 분들은 헷갈리기 쉽겠더라고요. 열차가 도착해서 바로 타려고 했는데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는데 바로 ITX 열차였습니다. 우리나라 열차도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복잡해요. 다음에 오는 경의 중앙선을 제대로 타고 왕십리역에 도착해서 다시 2호선을 타고 강변역으로 향합니다. 지금이 거의 1시 정도 됐는데요. 집에서 10시에 나왔으니까 섬마을 사람들은 여행할 때 기본 2-3시간은 바닥에 깔고 다녀야 한답니다.
나의 20년 직장 생활의 추억이 있었던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놓치고 직감적으로 동서울에 강원도행 버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나는 빠른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떼형에서 그런지 키오스크로 승차권 구매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창구 언니에게 표를 샀어요. 고한 사복이요? 네, 90차예요. 몇 명 가세요? 혼자요. 계산 400원입니다. 계산 3시 20분 3시? 2시표라 지금 1시니까 점심시간을 놓친 나는 익숙하게 터미널 근처의 식당으로 향해 봅니다. 뭘 먹지? 메뉴 고르는 게 세상 어려운 나는 김간의 역전우동, 중국집 중에 역시 김간의로 결정. 철판 낙지 볶음으로 결정. 아, 저 군인 아저씨 부대로 복귀하는구나. 저 마음 알지. 개울에 자유롭게 헤엄치는 피라미와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나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조만간 재건축해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인데요. 역사가 꽤 낡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저씨답게 탈 플랫폼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시간이 남아서 2층 구경도 해봅니다. 상가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고 커피숍만 남아있네요. 여기서 강원도행 버스 안에서 먹을 제가 좋아하는 초코칩 쿠키를 하나 골라봅니다. 드디어 2시가 되어서 강원도로 향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강원도행 우등고속버스를 타보네요. 비행기에 비즈니스 클래스 못지않은 시트를 가진 우등버스. 어릴 적에는 일반 좌석 박스 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우등고속이 생겨서 신세계를 경험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은 서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대학생 때였던 95년도에 시청률 67%를 기록했던 젊은이의 양지가 생각납니다. 지금 2030 세대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종원과 배용준, 그리고 전도연, 하이라, 박상아 등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정말 모든 국민들이 주말 저녁에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요. 저도 학업은 뒤로 하고 꼭 챙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원도까지 2시간 반이나 가야 되는데 잠깐 1995년 5월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당시 윤사마, 배용준은 귀공자, 깔끔한 뿔테 안경의 이미지의 모범 대학생이었죠. 자상한 미소가 일품이었는데요. 이 미소로 일본 열도 아줌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윤사마인 배용준은 극중 진미 화장품의 장남 석주로 등장합니다. 서울대학교 합격을 축하하는 가족 파티로 드라마는 시작됩니다. 한편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종원, 극중 인범도 서울대에 합격하는데 고향인 사북으로 금이 환양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범과 가깝게 지냈던 하이라, 차휘는 아픈 동생의 적급까지 해약하며 인범의 입학금을 마련하고 인범은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가정 환경이 전혀 다른 석주와 인범 두 사람은 같은 학과 동기로 새내기 생활을 시작하고 인범은 석주가 진미 화장품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범은 미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데 석주에게 점점 신뢰를 쌓아가는 임범은 자신의 집안과 어린 시절을 거짓으로 둘러댑니다. 차이에게 온 편지를 받고 당황하는 임범은 차이마저 사촌이라고 둘러댑니다. 우연히 임범이 고향에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석주는 임범을 찾아 사북으로 내려가고 차희의 동생 종희, 전도연을 만나게 됩니다. 석주를 보고 종희는 첫눈에 반하고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임범은 석주의 동생 성난, 박상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야망이 가득한 임범은 성난에게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난은 그런 임범이 묘하게 끌렸습니다. 차이는 입덧 증상을 보이며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성난과의 사이를 미안해하며 차이를 꼭 안아줍니다. 성난은 임범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본 차희는 임범을 위해 조용히 돌아섭니다. 시간이 흘러 영화계에서 성공한 석주는 영화 감독으로 귀국을 하고 석주는 종희의 소설 광부의 딸을 읽으며 사북에서의 마주쳤던 순간을 떠올리고 종희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고 싶은 석주는 종희를 찾아갑니다. 모두에게 사실을 숨긴 채 임범의 아이를 키우는 차희. 아무것도 모르는 임범은 성난과의 사랑을 이어가며 야망을 불태웁니다. 진미 화장품의 회장도 임범과의 결혼을 추진하는데 시나리오를 위해 종희를 찾아간 석주는 가족 사진 중에 차희를 보게 되고 종희와 대화하며 이상한 느낌을 받는 석주. 차희를 찾아간 석주는 임범의 아들 범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성난의 집에 찾아가 무릎 꿇는 임범에게 성난은 파혼을 선언합니다.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 달려왔던 임범은 모든 일이 어그러지자 차희를 찾아가고 멀리서 아들 범수의 모습을 바라보지만 끝내 다가서지 못하는 임범. 종희는 석주에게 완성된 시나리오를 넘기는데 석주는 젊은이의 양지를 촬영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출세를 갈구하는 젊은이들의 야망과 배신을 그린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를 느끼며 시간여행을 떠나보았습니다. 두 시간 반 여정 끝에 고안 사북공영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은 날씨가 맑았는데 여기는 눈이 내리고 있네요. 사북은 인적이 드물고 고요한 시골 풍경의 모습입니다. 올겨울 마지막 눈 구경을 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친구가 마중을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 중인데요. 사북의 눈길 풍경이 아주 낭만적이네요. 시간은 벌써 오후 5시. 출출한 김에 무작정 처음 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숯불구이 전문점 한우돈이라고 써있네요. 정겨운 스댕 식탁 모양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여러 고기가 있었는데 눈에 들어온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태백 지역이 고기가 맛있다는 소문을 알고 있는 저는 삼겹살을 3인분 뚝딱 해치웠습니다. 숙성이 잘 됐는지 엄청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모의 직원분이 저의 채널 구독도 해주셔서 2배로 기뻤습니다. 사북에 오시는 분들은 한우돈 추천드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이원 리조트로 이동. 사북역하고 사북공영 터미널에서 10분 정도 차로 올라가야지 됩니다. 로비를 들어서니 반짝반짝 굉장히 넓네요.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호텔방을 들어왔습니다. 짐을 풀어놔가지고 좀 지저분한데요. 트윈베드로 친구와 같이 쓰게 됐고요. 침대는 이렇게 앉아보니까 되게 폭신폭신하더라고요. 베개가 2개가 있네요. 스탠드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하나? 그리고 전화로 프론트로 갈 수 있습니다. 짐을 놓는 곳도 있고 그리고 TV 다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배구를 시청했습니다. 저는 여기 컴퓨터를 연결해 놔가지고 파일들을 옮기고 있고요. 여기는 바리바리 싸운 빵들하고 메가커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경이 끝내주는데요. 저 위쪽이 산으로 돼 있고요. 다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조명들을 켜가지고 반짝반짝 심심하지 않게 해놨습니다. 여기는 작은 정원길이 되어 있고요. 저 멀리에는 하이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사북역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이쪽 길로 쭉 이렇게 올라와서 길로 오게 됩니다. 방 크기는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이거를 친구가 한 20만원 정도에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시즌 그때 한 6만원 정도에 예약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스키 시즌이라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어미니티입니다. 위에는 위스키를 먹을 수 있도록 얼음 바구니하고 언더락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치약하고 칫솔하고 면도기하고 믹스너트하고 있네요. 그리고 캘빈 클라인 뭡니까? 양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면도기 2.2면은 22,000원인가요? 2,200원인가? 그리고 치약은 2,200원, 칫솔 2,200원. 면도기가 22,000원이네요. 굉장히 비쌉니다. 컨디션 6,600원, 양말 8,800원. 그리고 여기는 포트하고 차하고 커피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무료입니다. 이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볼까요? 냉장고는 이 물 2개는 무료고요. 여기 카스하고 하이네켄 그리고 에비앙 물하고 컨디션 이거는 하이네켄은 5,500원, 카스 4,400원, 믹스너트 8,800원, 코카콜라 2,200원, 에비앙이 3,300원, 게토레이 2,200원. 굉장히 좀 비싼데요. 호텔에는 뭐 이 정도 가격 다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옷장입니다. 저는 옷을 이렇게 걸어놨고요. 이 고퀄리티의 스랩바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샤워 가운도 2개 해놨고요. 빨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건조대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귀중품을 넣는 금고인가 봅니다.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비데가 있는 변기고요. 그리고 헤어드라이어하고 수건이 이렇게 있고 어미니티로 빗하고 면봉, 야스리 이런 게 있습니다. 캡하고요. 헤어드라이어도 있고요. 욕실 부품 어미니티는 자선입으로 외부 반출을 그만돼요. 바디로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샴푸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집에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샤워 부스는 이렇게 샤워 커튼하고 함께 있어서 여기서 목욕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큰 타월을 샤워할 때 써가지고 여기다 널어놨는데요. 이거를 직원한테 얘기하면은 바로 또 새 걸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투숙객이 스키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배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카지노를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주변에 지금 밤 한 9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뭐가 있는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도는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네요. 양옆에 객실이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바다나 강 뷰가 없기 때문에 다 마운틴 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오면은 여기 중앙 홀이 보이네요. 중앙 홀에서 반대쪽을 보면은 또 이렇게 밖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위에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있네요. 서울은 눈이 거의 다 녹았는데 여기는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로비 프론트 데스크가 카지노 있는데 1층이네요. 프론트 데스크가 여기는 5층이네요. 5층으로 와셔야 되겠습니다. 카지노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표지판이 있네요. 4층은 그랜드 테이블, 밑으로 가면 수영장, 사우나 있고요. B1은 그라스 가든, 여러 가지가 있네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샹젤리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한층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뷔페를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또 홀이 펼쳐집니다. 이쪽은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좀 고가의 제품들을 파는 것 같습니다. 우남정 가는 길이라고 돼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시오. 와. 여기는 라이팅 꽃길 해가지고 출입 금지되어 있는데 눈이 많이 쌓여있나 봅니다. 구름다리가 하나 있네요. 강원랜드가 한 20년 전에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기념비가 있네요. 광부의 상입니다. 운탕고도 케이블카를 타고 리조트에서 운탕고도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투숙객은 할인해서 왕복표 9,000원에 이용 가능하고요. 카페테리아는 11시에 오픈합니다. 늦은 아점을 먹으러 카페테리아로 들어왔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스키를 즐기시는 분들도 하나둘씩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고요. 메뉴는 10가지 정도 되고요. 저는 제육 순두부 세트를 시켰는데 제육이 맛있었습니다.